드라마 정연이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란에서 쫓겨난 정연이가 이번에는 가수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박종국이란 남자,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정연이를 가수로 만들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채공선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오래전 추월만정이란 레코드를 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전설의 소리꾼 채공선. 그는 정연이의 스타성을 눈여겨본 게 아니라 정연이를 이용해 엄마 채공선을 끌어내려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정연이는 바보처럼 당하고 있지만을 않았습니다. 첫 데뷔 무대에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가요가 아닌 판소리를 불러버리는 정연이. 과연 정연이는 스타 가수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무사히 메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의 시작은 정연이를 데리러 목포에서 올라온 채공선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정연이는 돌아가기 싫다며 버티고 채공선이 끌어당기며 옥신각신하는 상황. 마침 귀가하던 강소복이 채공선 앞을 막아섭니다. 지금 정연이는 자신의 제자라며 말이죠. 강소복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덕분에 정연이는 무사히 메란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왜 채공선이 서울까지 올라왔던 걸까요? 아마도 채공선이 정연이를 데리고 가려는 장면을 박종국이 목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종국은 이때 정연이가 채공선의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나 보네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채공선을 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고에서 채공선의 사진들이 눈에 띄던데 뒷조사를 오랜 시간 해온 듯 하네요. 그리고 우연히 정연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됐고 채공선의 딸이란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대박이란 단어가 떠올랐을 겁니다. 재능 넘치는 어린 소녀 정연이를 가수로 데뷔시켜 그녀의 가족사를 밝히기만 한다면 역대급 이슈몰이는 따논당상이었던 것이죠. 우리 순진한 정연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박종국을 친절한 아저씨로 보고 말았네요. 아무튼 정연이는 다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결국 강소복에게 걸리고 맙니다. 강소복은 정연이가 메란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지 말라는 철칙을 어겼으니 극단에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정연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보지만 주란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인지 끝까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여기서 딱히 진실을 밝히지 않은 주란이를 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란이는 진실을 말하려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걸 정연이가 막아세웠으니 말이죠. 결국 정연이는 눈물을 머금고 메란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이가 쫓겨난 시점은 공교롭게도 영서가 다방에서 정연이의 노래 공연을 보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연이는 자신을 고자질한 사람이 영서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대다수의 시청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연이를 고발한 것은 영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방이란 장소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 강소복의 지인이 그녀에게 귀뜸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영서와 정연이는 꽤나 가까워지는 듯 보였지만 정연이가 영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맞사대기질까지 해버립니다. 과연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관계가 언제쯤 가까워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한편 메란에서 쫓겨난 갈곳없는 정연이를 문옥경이 거두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서해랑이 중간에서 막아세우는 바람의 거리로 내몰리고 마는 정연이. 여기서 잠시 서해랑의 비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서해랑은 사업부 고부장과 결탁해 극단 내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해랑은 기생 출신이었는데요. 그때 기생집에서 깡패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녀가 극단으로 데려와 사업부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장 강소복은 국극단 살림을 전부 서해랑에게 일임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훗날 다가올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간략하게 이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당시 여성국극은 전성기를 지나 쇠퇴의 길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메란국극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옥경과 서해랑이 있었기에 건재했지만 이미 서울의 다른 여성국극단들은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몇몇 극단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여성국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옥경이 영화계로 발길을 돌리고 서해랑도 극단을 나가게 되면서 메란 역시 망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서해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문옥경은 아편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서해랑은 문옥경의 뒷소문이 나지 않도록 언론에게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란에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해오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서해랑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드라마 초반 잠깐 등장한 딸의 얼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딸이 있으니 당연히 남편도 있겠죠. 사실 이 남편이란 작자가 거액의 빚을 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서해랑은 도망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극단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은 착실히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서해랑은 남편이 빚 탕감을 전부 사업부 고부장에게 맡겨놓은 상황이라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즉 사업부 고부장이 남편의 빚을 갚아주는 전달책 역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의 돈을 자기가 꿀꺽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서해랑의 남편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서해랑도 고부장에게 이용만 당하고 매란의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다시 정년이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순간 거짓골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정년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런데 넋을 놓고 눈물 젖은 찐빵을 먹고 있는 정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나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였는데요. 정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치기를 당해버렸고 찐빵값도 내지 못해 경찰서로 끌려가고 맙니다. 서울 바닥에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정년이는 결국 박종국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가수로 만들어달라며 정년이가 내건 조건은 매란의 이름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년이는 언젠가 다시 매란으로 꼭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이죠. 박종국의 진짜 의도를 모른 채 순식간에 가수 계약을 한 정년이는 그날부터 패트리샤 김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왕년에 유명 가수였던 패트리샤는 정년이의 노래 레슨을 맡게 되는데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을 보니 아마도 실제 패티 김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같습니다. 패트리샤는 정년이를 목포 촌년에서 서울 아가씨로 탈바꿈 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정년이는 패트리샤의 가르침을 받아 신식 여성이 갖춰야 할 소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패트리샤에게는 이혼을 겪은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혼이란 게 흔치 않던 시절이라 유명인이었던 패트리샤는 이혼 꼬리표 때문에 가수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가수로 살 수는 없지만 정년이를 스타로 만들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패트리샤의 감동적인 말에 정년이의 가슴이 왠지 모르게 뭉클해집니다. 정년이는 패트리샤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듣는데요. 한편 정년이는 박종국을 따라 허영인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선의 저택 파티에서 정년이는 의도치 않게 영서의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영서의 엄마는 국극을 하고 있는 영서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도 주연을 따내지 못하고 있는 영서가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영서는 어릴 적부터 언니에게 치여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악으로는 언니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릴 적 이미 깨닫게 된 영서는 국극으로 최고가 되어 인정받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엄마는 국극을 아주 천대시하고 있었죠. 처음 영서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국극을 시작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극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서는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극에 진심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정년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과연 다음 회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